R&D 같은 경우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대학 가라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R&D라는 것이 원래 영재고하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대학 교수 이상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주로 이공계 학생들한테 해당됐었던 그런 과제 집중형 어떤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로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은 보편화됐어요. 그죠? 보편화됐고,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막 한다, 비용이 많이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장점이 공주 4대 부설 고등학교예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사범대학 교수님들과 저희와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수님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원래 설립 목적은 교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니까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고, 물론 실습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중학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 교수님과 저희와 이제 연관되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교과별로, 그리고 또 공주사대가 아니더라도 공주대학교 또는 그 지역의 동물 인재 풀들 중에 인근에 이제 대전이나 세종으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국 단위 어떤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만큼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모습들이고요, 하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나타내서 전국 단위의 학회지에 여기 보면 교수님들과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 저자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로교육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회 이상의 특강, 대규모 특강을 하고요. 대규모 특강이 요즘엔 좀 의미가 없어서 그때는 소규모로 특강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귀가를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특강을 이렇게 늘 개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인재 중에 저희 동문 60년의 역사 중에 동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훌륭한 동문 인재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꼭 동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돈으로는 섭외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해서 막 초빙하고 이런 것들을 협조를 얻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입학처장님 같은 경우 해마다 오셔요. 서울대 입학처장님은 입학처장님이 실제로 단위학교에 가서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시거든요. 근데 해마다 저희 학교 오시고,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셨고 한 3년 전에도 오셨고, 실제로 입학처장님이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리고 좀 오프 더 레코드이지만 저희 이제 교사들끼리, 저도 그때 3학년 담임할 때였지만 3학년 선생님들 교무실에 와서는 다른 얘기, 필요한 얘기, 정말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소스도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여기 학생들도 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과가 일단은 7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5시 반까지는 정규 수업이고, 그리고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에서 공사를 보고는 자기주도 학습 많이 하기로는 전국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학교라고 하는데, 평일은 8시 4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합니다. 이거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토요일은 2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전은 방과후 수업이에요. 선택형 방과후 수업, 필요한 부분 방과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공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일요일은 2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학생의 오로지 자기의 개인 시간은 일요일 오전 뿐입니다. 일요일 오전. 종교활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들 같은 경우 일요일 오전만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냥 뿅뿅 말고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안 오는 것이 좋다. 나는 준비하고 와야지. 또 이러고 한 달에 얼마큼 학교에 집에 간다고요? 한 달에 한 번 4주차 금요일 날 보통 갑니다.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저희 학교는 교사가 굉장히 불행한 학교고요. 물론 불행한 학교만 생각하지는 않지만 행복으로 늘 살지만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일과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 식사하고 일찍 와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규 일과는 8시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소서 하고 공통방과후를 매일마다 1시간씩 해요. 그래서 5시 반에 끝나고 저녁 시간이 70분, 자기주도 학습이 6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방학도 똑같아요. 방학도 저희 방학 지금 11일 날 계약했는데요. 날짜 어디 달력 없나요? 8월 저희가 7월 14일 날 방학식을 했거든요. 15일 날 보충도 바로 시작해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8월 11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5일 날까지 방학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내서 그럼 공식적으로 방학은 금토 포함해서 1, 2, 3, 4, 5일이었네요.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중환점들은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되고 선조화의 대학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 작년 전번 때 19대도 그렇고 상임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위직 정치계 특히 경찰 쪽에 이렇게 많이 있고 근데 뭐 누구에게도 별 관심 없더라고. 특히 학생들은 누구 얘기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저기 나왔어 이런 얘기 하는데 김태호 PD인데 보신 듯 하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제가 좀 사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친구가 뭐 몰라 많이 알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랑 3년 동안 같은 반 했던 친구입니다. 저랑 3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대천이라는 촌동네 해수욕장에 유명한 대천 촌 친구인데 저랑 3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3학년 담임할 때는 무한도전 멤버들 이렇게 수능 응원 격려 메시지 보내주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무한도전 친구들이 프로랜서고 프로인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그냥 동영상 찍어서 이런 거 잘 안 해줄 거예요. 돈 있다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PD가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흔쾌히.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도 있는데 얼마 전에 학교도 와서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저희가 진로 프로그램에서 또 방송국에 갈 때 이렇게 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바빠서 마음은 있지만 더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늘 고마운 그런 친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기숙사 생활인데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기숙사 저희 시설 좋지 않습니다. 국립이라는 한계도 그렇지만 저희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실은 조선시대 충청도에 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도청, 제가 역사교사인데요. 도청이 있었던 곳이에요. 조선시대.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까지 1932년도까지 거기에 도청이 있었어요. 충청남도 도청. 그러다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주라는 도시는 쇠락하게 되긴 했지만 교육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고 과거에 이제 공주사대가 쓰던 것들을 공사되는데 신관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쓰게 되다 보니까 뒤에 산이 있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운동장도 아주 넓지 못하고 학교는 예전부터 썼던 그런 건물, 교실 이런 것들이 증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한계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지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개인 방이 없는 친구들이 주지 않은 그런 어머님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에 거의 자녀가 내 방 없이 산다는 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면. 근데 저희는 6인일실이거든요. 지금 되게 이제 경악하시고, 보통 이제 웬만한 다른 성북단위 자사고 같으면 한 4인일실에 좀 좋은 데는 2인일실 쓰는 데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뭐 민사고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2인일실이잖아요. 공간도 넓고. 근데 저희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6인일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실제로 불편합니다. 1학년 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지금 형제가 많지 않은 이런 그 핵가족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 정말 잘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이 좀 불편하게 느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전국에서 왔던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요즘에 결핍 없이 자라요. 근데 약간의 결핍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교육이고, 물론 일부러 그런 환경을 결핍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실제로 졸업한 학생 중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다닐 때는 약간 불편하지만, 물론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지만 얘네들이 오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충동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학교를 굉장히 와요. 며칠 전에도 방학 때 제가 담임했던 의대관 제자가 이렇게 와서 이래요 하면서 하고 갔는데, 그 모든 얘기의 그런 것들은 기숙사의 장점을 얘기하지 단점을 얘기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경악할 만한 얘기긴 하지만 6인일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좀 예전 찍어서 침대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 되는데, 아까 일과 시간이 그렇지만 기숙사에서는 잠만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만 잔다. 모든 공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되는데 또 기숙사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씀이, 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니까. 너한테 특별히 배려해주기가 어렵다. 이 시스템이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단위의 어떤 기숙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학습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1학년들도 작년에 제가 뽑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어떤 아이들이냐면 너무 곱게 자랐어요. 너무.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어떻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올해 특히 더운데 사실 호실에 모두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에어컨을 트는 게 싫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에어컨을 많이 세게 틀고 누구는 막 두꺼운 손님을 덮고 자고. 그러니까 개인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기숙사에서 체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고, 그리고 1학년 때는 5명의 1학년 학생과 2학년 호실장 1명이 있어요. 호실장과 1학년 동안 같이 사는데 2학년 3학년은 학년끼리 사는데 1학년 때는 호실장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사 접촉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열정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저도 모교 출신의 교사예요. 물론 저도 법적으로 교육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고 뭐 아무래도 저도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왜 공주사대부를 오느냐, 와서 좋은 학생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교육하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선생님들은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100%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희생을 하지만, 물론 제가 평생 공사대 보고 있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있을 때는 정말 내가 교사로서 그리고 전국의 어떤 국공립교사로서 이런 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고, 또 특히 후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동문 교사의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동문들 중에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리고 과거에 저보다 한 10년 뒤쯤에 국립사대들이 의무발령 시대 7, 8년까지는 그랬었죠. 70년대 학번들까지 그 의무발령 시절에는 사실 사대를 많이 가셨어요. 선배들 중에. 그래서 교육계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동문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어도 뭐 집안 여건상 사대 빨리 발령해서 취직.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좀 50대 선생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의 또 영향을 받은.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사대 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후배에서보다 한 12년 정도 후배 이런 젊은 선생님들도 또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나중에 활동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해외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해외 문화 탐방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봉사활동이나 각종 체험활동에 대한 모습들이니까 이런 모습들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인데 저희가 동아리가 한 70여 개 있어요. 교육과정 내 동아리가 한 30여 개, 자율동아리가 나머지. 그래서 또 필요하면 또 학생들이 만들면 승인받으면 동아리 활동할 수 있죠. 내가 의학 동아리 가야 되는데 막 얘네들 동아리 면접은 재미나요. 자기네들 선배들이 그때는 최고의 권위를 부리죠. 고등학교 입학 때 면접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막 그때 이제 선배 노릇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뽑는데 나는 저 동아리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 떨어졌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만들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고 승인 받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들을 만들어지고 없는 종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한 2개 정도는 하죠. 기본적으로 교과와 진료와 관련된 거 하나 정도, 뭐 취미 이런 것들을 하든지 2개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친구는 3개, 4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뭐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교육활동에 이렇게 좀 져야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사실 토요문학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동인 뭐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5월쯤에 토요문학회 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자작식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문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실제로 뭐 여기 출신의 교수님들이나 교수님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우연찮게 지금 교장교감 선생님이 다 이 토요문학회 출신 교장교감 선생님이시네요. 영어 동아리 뭐 이런 거 있고 수학 동아리, 역사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동아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한자습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저도 거의 학교를 떠난 지 94년에 졸업을 하고 제가 대학 학번은 부사학번인데 졸업을 하고 거의 2011년에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뭐 학교에 막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교사로 와서 이렇게 학교를 딱 봤는데 너무나도 달라진 풍경이 사실 학교 막 교실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내가 놀랐는데 사회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습 감독을 하다가 이제 딱 쉬는 시간 종을 쳤어요. 애들이 막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갈까 애들이? 했더니 여기 지금 사진에 별로 안 찍혔는데 운동장을 돌거나 줄넘기를 들고 나와서 다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얘들은 정말 생존을 위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체력 말씀드렸지만 정말 운동을 많이 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운동 많이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강당을 새로 지어서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고 체육관이 신설돼서 그래도 밖에서 보면 좀 교사가 리모델링돼서 좀 좋고 여기 학생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LED 서치라이트 이렇게 해서 꽤 밝아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맨날 무한자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이 불 켜진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1학년, 2학년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2학년이고 여기가 1학년인데 이 전동이 여기 교무센터라고 해서 이제 교감 선생님 비롯한 그런 행정 그런 부분 하는 곳이 여기가 행정실이에요. 행정실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켜져 있어요. 밤되면. 저도 행정직원 할 거예요. 네. 이런 정도는 뭐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사실 궁금한 거는 입학에 대한 걸 겁니다. 근데 저기 지금 보니까 초등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학급이고 남대학급, 여대학급 그리고 뭐 특례 입학은 2명 정도 올해 2명 뽑기를 이렇게 도로부터 승인 받아서 사실 어제 제가 공문 발송해서 그래서 아마 승인 났는데 다음 주 중이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올해 내년도 2017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돼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주말이라 저도 출장 오느라고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공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법적으로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3명 뽑습니다. 안 뽑히면 일반적으로 충원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93명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대 50이니까요. 남학생이 62명 뽑고 여학생이 33명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차피 다 전국 보실 거니까. 좀 인원 적죠.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경쟁, 혹시 작년 여학생 경쟁률, 여학생 학부모님 중에 혹시 찾아보셨나요? 대학교 경쟁률? 아세요? 6대 1이죠. 6.5대 1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저희가 뭐 자기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성취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아까운 게 무한정 면접을 볼 수 없어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전국까지 자기주도 전형이 담당을 보수연수 전형위원들 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교육개발원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뽑혔다고 해야 되나 뭐 해가지고 또 대구로 뭐 어디로 이렇게 연수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연수 갔다 왔는데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 뭐 상산이나 사실 용인 외고 부장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강사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그래요. 이거 성취도 참 문제다. 얘 뭐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무한정 볼 수 없으니까 뭐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왜 은미체 기간을 보냐?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보면 이거를 국영수학과만 보면 어떻게 그 정말 N 배수를 저희가 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학교의 그런 것들 효율성도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동점자 처리가 하는 거에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 2년 연속 은미체 기간까지 모든 것이 A여야 된다. 지금 아마 물론 어떤 학교는 상당 같은 경우 뭐 1학년 1학기 제외하고 뭐 어디는 하나 지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 솔직히 다 능력 좋고 아까운 건 아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좋아하는 뽑자.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개발원 담당 박사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주도 전형이 기본적으로 성취도의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서 문제는 이 성취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고등학교가 2,000개면 중학교는 지금 3,000개 정도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중학교가 다 달라요. 어디는 막 어떤 과목은 절반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지금 뭐 강남 이 지역은 저희가 너무 뽑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뭐 B가 1학년 1학기 때 아니면 뭐 중2병 알아서 뭐 얘가 막 B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국제고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B가 나왔다. 뭐 하나 89.5 그럼 이제 뭐 거의 포기해야죠. 뭐가 어떻게 됐다. 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이러면 또 과학 고행되고 안 되는데 어디 또 찾아야 되나. 좀 경쟁률 낮은 남학생이면 혹시 세대부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중학교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잣대를 보고 있다 보지만 저희가 평균이나 표준평차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실 분들은 성취도 하여튼 90점 이상 맞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들어가고 나야 뭐가 되는 거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그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자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요. 일정은 올해 일정인데 밑에 충남하고 좀 다르게 뽑아서 전국 같은 경우 11월 28일부터 30일 와서 접수하고 전형일이고 요 기간이 전형 기간이죠. 그래서 요게 면접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들 다 16개 시도 이렇게 확인하지만 전북 지역을 제외하면 저희 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면 지금 서울에 일반계 고등학교 가셔야죠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후기 학교다 보니까 후기지만 먼저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 학교로 오고 싶대요. 그런데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기를 써요. 전기를 써서 떨어지면 또 우리 학교를 쓰고 거기 떨어지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 전기를 떨어진 학생들이 나쁜 학생이냐?
붙은 학생은 더 좋은 학생이냐. 사실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인 담당 부장님하고 상산 담당 부장님하고 제가 좀 가까운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어차피 그걸 보기다. 물론 저희가 뽑는 게 능력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선택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의 몫이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연구 조사를 하면서 전국 단위의 아이들 중에 사실은 60% 아이들이 전기에 탈락에 그런 고백, 인생에 그 아이들이 처음 실패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60%가 전기학교에 지원했다가 실패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그게 또 고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부족한 학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되 일정은 이렇다는 겁니다. 한시도는 교과성적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그냥 올해 저희 추정은 남학생도 만점. 작년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 B가 있어도 되긴 됐는데 조심스럽게 만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원서를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요. 한남도 쎄합니다. 이것만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끔 지금도 막 전화 와서 막 서류 이만큼 들고 오세요. 못 봅니다. 그 서류 가져가서 영재 한거 막 이런 프로파일 만들어서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 학교는 좀 규정대로 합니다. 근데 이따가 조금 기분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 고 3학년 현재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3학년 비율이 굉장히 높죠. 50%니까 수학과 영어가 높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상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요. 육아학부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냥 정말 우리 학교에 전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한 필요한 거랄까 이 추결도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무단결석 있는 애가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저 정도 감점이 되면 탈락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루라도 무단결석이 있으면. 근데 조퇴나 지각 3번 결과가 3번이 무단결석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까지는 가능하다. 조퇴나 결과. 근데 무단이에요. 무단. 병 이런 건 상관없어요. 무단. 이것도 산출 방식인데 큰 의미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1학년 때 똑같은 사회나 또는 과학 과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학년 비중이 혹시라도 3학년 때 특히 더 실수를 하면 어렵다. 이미 3학년 1학기는 다 끝났을 테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주도 전형하는 학교들은 다 서류와 면접인데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수는 학교별로 달라요. 제가 담당하고 있고 제가 연수를 선생님들 연수를 다니거든요. 전국에 좋은 호텔 다니면서 그래도 여름에 방학 없이 학교에 참 좋아요. 교육 개발하면서 제 방학 일정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어디 전국 어디 가가지고 그 번역에 자기주도하는 담당 선생님, 자사고 선생님들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들은 많이 알게 됐지만 휴가를 그런 데로 호텔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강원도, 대구로 얼마 전에 청량도 공양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학교에서 정하는데 그 학교별로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는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독서 활동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걸 통틀어서 1,500자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쓰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거 나눴어요. 450자, 450자, 300자, 300자 이렇게. 이거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좀 했고 서류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은 면접평가 점수가 높죠. 내기는 그럼 면접에서 더 중요하고 사실 준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지만 너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생기부에 보면 독서활동 좀 쓰잖아요. 그 책 중에 쓸 수도 있고 3학년 2학기 언제 이렇게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면접 보기 바로 며칠 전에 딱 봤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생기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점수화하진 않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특목이나 자사, 자사나 어차피 시스템이 똑같다 하면 이런 데를 쓰는 거에 대한 걸 모르시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서류 받을 때도 저희가 너무 힘든데 자꾸 어머님들이 지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요거 지워주셔야 돼요. 요거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이거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원서 받고 나서. 정말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사람 사서 지우고 있습니다. 네, 다 지워야 돼요.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요. 면접 문항은 서류가 왜 잘 돼야 되냐면 서류가 잘 돼야 면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얘 도대체 궁금한 것도 없고 드러나지 않으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럼 평이한 질문을 하면 오히려 그 학생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사실 생기부상에 나타나는,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생기부를 통해서 얘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생기부상의 교과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이 학생이 드러난 뭐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좀 서류평가할 때 좀 좋겠다. 교과 특기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봉사활동이나 그런 세부 특기 영역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는 것이 좀 드러나게 생기부가 쓰여지면 굉장히 다른 학생들보다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별로 모두 다르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공통문항을 내요. 모두 다르게 하면 이 학생들이 기본이 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는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문항이 공통문항이었고 두 문항이 개별 문항이었다. 모든 학생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과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한테 묻고 싶은 그런 부분을 물었고 한 학생당 한 7분 정도, 7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 정도? 7분 내외 정도. 다른 학교 자사하고도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어디는 이제 집단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저 정도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인원은 팀당 3명이죠. 2명은 학교 분이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한 분이 반드시 와요. 도에서 추천하지 우리가 섭외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지정합니다. 자사고나 저희 자기주도 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 자기소개서 아까 얘기 들었지만 자기주도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3영역이죠.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설정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얘기를 해도 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가 잘 펴내야 돼요. 450자 금방 넘어갑니다. 몇 문장 쓰면 넘어가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 제외예요. 글자 수만 450자니까. 사실은 자기혼자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몇 번 연습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사도 검증을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주도하는 학교들끼리 다 같이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굴 걸 베낀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걸려는 거 강점이고, 지원 동기는 이제 저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이거에 대한 450자 이런 것들도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연수하면서 들은 건데 요즘 뇌전증 환자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부산에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작년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어렵게 오셨으니까 학교 학생 자소서를 이제 검토한 선생님들하고 제가 연수했던 내용인데 자사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행 중에 아버지가 뇌전증 환자 발작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사의 꿈을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앞으로 이런 의사가 되겠다. 감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감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게 되면 감점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리뭉실해요. 어디까지 사회경제적 배경이냐, 의사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얘 씨는 딱 그래요. 검사이신 어디 검찰청의 검사장이신 아버님을 따라 누가 요즘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있을 때 결국은 그 학교 내에서 전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거는 그렇게 감점하면 감점하는 거니까 좀 애매모호한 건 안 쓰는 게 좋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저렇게 감점 내면 무조건 탈락되는 거니까 조금 그런 어떤 것들이 요소 뭐 아버지의 근무처가 해외로 발령나서 그렇게 쓰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학교 중에 그렇죠. 얘는 바보가 아닌가. 그럼 아버지가 뭐 해외 이런 것들을 무심코 쓰는 거죠. 무심코.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자사고 굉장히 괜찮은 자사고인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독서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2권 정도,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가장 영향 준 거. 제가 아까 12시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받은 것 같은데 곧 끝나겠습니다. 사진 찍으셔야 되나요?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입학 요강 이제 내일은 그렇고 월요일 날 가면 다 올라오니까 그 내용들 다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말씀만 이렇게 잘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싶고, 인성영역은 나눔, 배려, 타인 존중, 규칙 존중 등에 대해 느끼고 실적 이런 거. 실적은 횟수를 이렇게 적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디에 나와요? 생활기록부에 나오잖아요. 너 몇 회 했고 몇 시간 했고 막 어디는 물론 지웁니다. 어디는 지우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그러니까 독서도 그렇지만 제가 고3 담임할 때도 자소서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아까 독서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저희하고 서울대 걸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최근 3년 그걸 하는데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개념 없는 애들 책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것다가 줄거리를 그러고 네이버 치고 아무데나 막 다 하면 그 책에 대한 소개자료 다 나오는 거예요. 줄거리를 왜 써요? 그 책 내용을 너한테 무슨 영향 줬냐고 묻고 있는데 지금 제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과연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써야 되느냐.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고민을 좀 하셔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성 부분에는 생기부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공인 어학시험 안 되고요. 대리작성, 표절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우리 받는다는 것이고, 경실에나 증빙자료를 간접적으로라도 진술해도 이건 0점입니다. 0점. 여기 이건 예시문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개발을 해서 만든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런 건 안 되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요즘에 사회문제 된 게 그거잖아요. 로스쿨에서 우리 아버지 뭐 한다 막 이렇게 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까지 대학원은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시를 보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고, 괜히 이렇게 애매한 거 정말 요즘에 골프나 승마가 굉장히 고비용의 취미 활동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쓰지 말아야죠. 여기 예시입니다. 아까 경시대회 검사이신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쫓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소개서 양식인데,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는 올려놓지만 실제로 인터넷에 넣고 저장하면 끝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출력합니다. 예시만 보고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다. 교사 추천서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좀 별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선생님이 특별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 학생 추천함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별도로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별도로 이렇게 저한테 질의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 다양성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자녀 이런 것들 굉장히 폭넓어요. 그것도 역시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셔요. 어떤 것들이 혹시라도 대상이 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안 되시는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보다 보면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러면 이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것이 유리하냐? 모릅니다. 작년에도 3명 모집에 정당에서 10명 했는데, 사실 그 학생들 보면 이게 더 쉬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엔 사회적 다양성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소득분위, 8분위,
제가 기억하면 8,900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건강보험료 그걸로 따져서 연소득 8,900 이하면 그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한 방식이니까 정원외 전형도 뭐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일반 전형이 아닌 부분은 특별히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과와 비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이건 주로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비교과 영역. 근데 절대로 대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정량 평가를 하지 않아요. 몇 번 하면 뭐 몇 번 하면.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하는 권장 시간이 충남과 달라요. 지역별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꼭 뭐 보통 뭐 20시간 하는데도 17시간, 18시간 이렇게 다르거든요. 뭐 1년에 권장하는 시간 수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 고등학교를 갈 때는 그거에 따라야 되지만 저희는 어차피 정모집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동시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 학생부에도 다 지우셔야 돼요. 다 지워야 돼요. 다른 선생님이 지워주시겠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실하게 써야 돼요. 아까도 그랬지만 정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내가 어떤 영향을 책이라면 책 그리고 학습 방법이라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써야지. 여기 막 부모님이 터치해주고 누구 컨설팅 받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거 알겠어 이러지만 그 6분이라는 시간, 7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훨씬 나요. 쓴 거와 질문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티가 나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얘기해보면 그 학생들이 그 시간을 잘 성의있고 질문을 충분히 답하는 친구 극히 드뭅니다. 저희 학교만 그럴까요? 다른 학교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상 수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얘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이랬을 경우 굉장히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해서 너무 그렇게 막 하고 조언 받고 그러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입학한 애들 대상으로 설문도 했지만 컨설팅 받은 애들 많아요. 도움되니 별로 안 됐습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단실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원가능 점수대를 아까 했지만 그냥 전국단위에서는 만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다 오래 이렇게 다 오래 이렇게. 남학생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불안하니까 오래 해야 된다. 어떤 과목을 올해는 어차피 요강이 바뀌었지만 내년이나 차후년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을 제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학교에서 막 이래요. 어떤 지역 사실 어떤 지역이랑 말씀 못 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입김이 세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 보고 문제 어떻게 좀 내달라고 막 이러고 막 A 많이 안 나오면 막 안 된다고 하고 저희 학교나 뭐 다 전국 단위의 이런 자기주도 학교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압력을 굉장히 넣으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내가 있는 학교에서 올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려면 지역 학교 가려면 뭐 석차 몇 분이로 따지는지 지역마다 다 다른 방식이지만 자기주도는 다 똑같습니다. 전국의 기본적인 폼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개별 상담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했지만 지역에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서울 같으면 저희 제 직속 개원 선생님이 담당을 하세요. 이윤재 선생님이라고 학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성의껏. 근데 예전에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개별 상담 안 하거나 뭐 입학 설명 안 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다 오픈하고 뭐 어디처럼 막 미리 서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들었으면 이 학교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 뭐 해서 도움되고 미리 사전에 정보해서 이 학생은 플러스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지만 사실 전 전형이면 못해요. 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누구 포괄을 하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공무원 해야 되거든요. 연금도 나중에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년 기숙사비 뭐 여기 크게 구애받으실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싸요. 일단 싸요. 굉장히 싸요. 그냥 국립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마음대로 못해서 성년은 학기가 아니라 분기당 25만 원이니까 1년 해봐야 100만 원이고요. 기숙사비는 지금 월 식비를 포함해서 약 30, 기당 얼마죠? 3천 얼마 해가지고 30만 원에 관리비가 한 10만 원에 한 40만 원대 초반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 비용이 있어요. 방과후 수업은 공통방과후 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0몇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0만 원 초반. 그리고 이제 방학 때나 야간 수업 아까 같은 거 R&D 하고 뭐 이런 것들 식자부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좀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자사금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렴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교육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학교가 안 좋거나 교육 과정이 안 좋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내놔도 저희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월 연 1,000만 원도 안 내면 많아야 한 7, 800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특이한 경우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죠. 학교 내에서 드는 부분. 일반계 진학여부는 서울은 제가 일단 가능하고 경기도 오신 분이 있어도 경기도도 가능합니다. 일반계 떨어지면. 일단은 여기까지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한 4년 정도 통계낸 것들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서울대는 20명 조금 안 되게 보통 평년 갑니다. 그래서 13학년도에 18명, 14년도에 14명 좀 줄었죠. 15년도에 10명이었는데 사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15학년도 대입 입학생 애들이 안 좋은 사건에 있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담임들이 교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담임을 한 그런 학년인데 그래서 조금 결과가 좀 안 좋았고요. 올해 이번 졸업생이 19명 서울대 뭐 그렇고 의대 아마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3년에 27명, 14년에 29명, 15년에 23명, 이번 학년도에 42명 이렇게 갔거든요. 네. 예, 재생 여기에 나오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들은 재생 포함이에요. 그리고 중복 합격도 있고 사실은 다 그렇게 발표하죠. 명수로 총 토탈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생이 불리하기 때문에 19명 중에 재생은 2명밖에 없었어요. 재생들은 뭐 해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명, 2명 정도밖에 없고 의대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의대 어제 이제 급하게 저녁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시와 수시비. 정시가 많겠죠? 재사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대는 좀 재생 비율도 좀 높습니다. 재수하는 친구. 얼마 전에 저한테 왔던 아이도 재수해서 의대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학 기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의대 중복 합격 포함이고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갑니다. 2명, 1명. 평균적으로 1명 이상씩 해마다 갑니다. 이번에도 서울대 의대 그렇게 포함해서 서울대 의대는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저희는. 작년 19명에서 전체 인원 제외하고 17명 수시 정시. 수시가 조금 많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 그 전에는 거의 딱 절반 냈는데 17명 중에 9명이 수시였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저희 아까 입학처장님 오셨었다고 했잖아요. 저 있을 때 딱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놓고 이제 거기에서 딱 사례부분은 지역균형 내면 안 됩니다. 뽑힌 얘도 뽑힐 만큼 내신 석차가 안 나오고 저희가 서울대 같은 경우 평균 등급이 어디까지 쓰냐면 보통 3점대 후반까지 서울대 수시를 써요. 3점대 후반. 특이한 경우는 4점대 초반까지 붙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수시 붙으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이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 중에 나중에 이제 정시에서 의대 2개 쓰고 서울대 쪽 하나 쓰지.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의대 이렇게 가긴 했고 의대 2개 붙더라고 3개 중에. 근데 그래요. 지금 현실이 서울대 하나 써보자.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관심 있는 데 쪽으로 정시니까 한번 써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바로 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도 그렇고 아이들 뭐 억지로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여 개 고등학교 중에 경찰대학교를 가장 무적 인원으로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예요. 1회부터 지금 경찰대 창설 이래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가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4명 가고요. 많이 갈 때는 7명도 갔는데 경찰대 인원이 워낙 줄어서 최종 합격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학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경찰 지금 뭐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에서 경찰직에 아주 고위직들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판검사 같은 경우도 판검사 비율, 현역 비율 전국에 10번째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뭐 학교가 큰 것도 아니고 역사 그런 거 보면 사실 합격률로 봤을 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판사 검사의 임용률로 봤을 때 그 고등학교 랭킹 순위했을 때 전국에서 10번째 정도 될 뿐이에요. 저희가 뭐 시설이 좋거나 그렇지 않지만 와서 보면 괜찮은 학교다. 괜찮은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학교다. 부족하더라도 오면 사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고 또 하나는 이 동문이라는 것이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들 많습니다. 잘 알고 하지만 저희 그 못지않게 최근에 생긴 학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풀들이 새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뭐 저희 아까 인원 봤잖아요. 전학률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몇 프로라고 하냐 3% 이내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면서 교과 성적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이제 전학률은 별로 없고 지금 3학년 애들이 아까 인원으로 봤을 때 191명 이렇게 돼.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이 한 10명 정도 빠져나가는 거긴 한데 걔네들은 좀 198명만 딱 뽑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고 지금 1학년 애들은 거의 안 빠지고 사실은 3학년 때는 뭐 전학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는 해마다 보면 한 3명에서 많을 때 한 5명 이내 정도 그 전체를 보면 한 3% 그 정도 저희는 전학률 그렇고요. 또 하나 뭐 또 급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참 아무리 좀 맛있는 것 같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질리게 마련인데 저희가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여자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모교 선배시고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좀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삼시 세끼를 먹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서 저녁 근무할 때 거의 학교에서 밥 먹거든요. 점심 저녁 먹을만 해요. 아이들도 먹을만 한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가도 급식 정말 좋냐 물론 여기네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비유 하는데 너희들 먹고 살만해서 그래. 너무 그냥 비닐 많이 꼈으니까 자꾸 맛없다고 그러는데 얘들 정말 생각을 해봐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난민 어린이 이게 뭐 정말 제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먹을만 한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늘 먹기 때문에 지겨워해요. 지겨워하고 저희가 이제 위치가 예를 들어 한일고등학교 같은 완전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실 이제 만들 때 막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엄청나게 간식 집어넣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간식 많이 넣어주셔요 사실. 근데 아무리 맛있게 급식을 해도 새끼 먹는 데가 맛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했죠. 위치가 공주 구시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들이 많아요. 구시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애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거기 다 모여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나가요. 특히 저녁 시간 같은 때는 애들이 하여튼 모임 많아요. 동아리 모임, 뭐 누구 생일, 뭐 그리고 뭐 지역 모임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얘네들 이렇게 동문회 장난 아니에요. 동문회, 항호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애들 그런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생일 뭐 핑계대고 이제 나가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는데 급식질 자체가 막 근본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속 와서 그 모니터링을 하셔요. 계속 와서 모니터링 하시고
멀어서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급식 뭐 100%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계속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데 뭐 저희도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급식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애들 한참 클 때고 식욕도 완전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간식을 참 많이 사 먹어요. 그리고 좀 뭐 하다 보면 애들이 뭘 하다 보면 급식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뭘 집중해서 막 그 시간에 뭐 동아리활동을 뭐 막 급하게 하고 책 활동 지네들끼리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건너뛰고 나중에 사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혹시 질문이 있어도 제가 혹시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좀 오버됐어요. 한 늦게 출발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부족하다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의문점이 있으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보면 입학홍보부 이렇게 연락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뭐 잠깐이라도 시간 나오면 끝나고 나가면서 뭐 아주 지금 못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